구급 공무원으로 시작해 교육청, 교육부, 국무총리실, 국립대학을 두루 거쳐 현장 실무와 행정 이론을 겸비한 인사와 행정감사 분야의 전문가로서 행정의 달인이라고 불리는 분이 있습니다. 그간 쌓아온 노하우를 학교 발전을 위해 쏟아붓겠다는 목포대학의 새로운 살림꾼, 조봉래 사무국장인데요. 네, 우리 지역의 현안을 파악하고 화제의 인물에 대해 알아보는 이슈피플. 오늘은 국립목포대학교가 이 서남권 글로벌 명문대학으로서 도약하고 지역사회와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조봉래 사무국장과 함께 앞으로의 각오와 사무국장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립목포대학교 사무국장 조봉래입니다. 저는 경남 함양의 그 산골 남덕이산 아래에 있는 서상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농촌에서 꼴망대 소년으로 소를 키우면서 지게를 지고 일을 하면서 학창 시절을 보내고, 그리고 나서는 가정형편상 야간대학과 야간대학원을 석박사 과정까지를 모두 마치고 영국의 공무원대학, 그리고 또 한국의 KDI 이런 그런 학업을 계속했습니다. 주경야독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한국의 대한민국의 행정학 박사 감사 분야의 박사 1호로 언론에서 자주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기 전까지는 이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국립대학에서 서울과기대를 세계적 명문대학으로 반열에 올려놓는데 일조를 하고 최근 국립목포대학교에 발령받아 왔습니다. 네, 국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다시 한번 목포대학교의 새로운 사무국장으로 취임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다시 한번 이 소감과 각오 한 말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내일 날짜로 공직 생활에 이제 40년째가 시작됩니다. 네. 구급공무원으로 시작해서 교육청과 교육부와 국무총리실 또 국립대학 등을 두루 이제 거치고 최근에 이제 국립목포대학교에 와서 네. 내년 말까지 공직 생활을 이제 하게 되면서 공직의 마무리를 목포 무안 지역에 와서 전남 지역에 와서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늘 처음 공무원이 될 때 그 순간이 너무나 기쁜 그런 순간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앞으로의 각오는 목포대학교의 무한한 성장 가능성에 제가 가진 모든 역량을 모아서 현장 중심 행정과 또 감동 행정과 또 혁신 행정, 그리고 이 즐거운 직장 만들기, 이러한 공직 철학을 가지고서 적극적인 대학 홍보, 또 직원들의 역량 강화, 이러한 데 역점을 두면서 존경하는 우리 최일 목포대학 총장님을 잘 보좌하여 우리 국립목포대학교가 서남권 글로벌 명문대학으로 도약하고 지역사회와 동방성장하는데 저도 최선을 다해서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정말 앞으로가 기대되는데요. 여기에서 이 사무국장이 대학 내에서 담당하고 있는 역할이 궁금합니다.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사무국장의 역할은 이제 한 가정의 아버지가 이제 가장으로서 역할을 하는 그 부분이 국립대학 총장이 아버지 역할을 하듯이 어머니 역할은 사무국장이 안살림을 하면서 한 조직을 또 한 직원들을 이렇게 다 두루 이렇게 챙기는 그런 일들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대학의 조직 인사 관리를 한다든지 또 대학 재정을 확충을 해서 우리 교육연구 또 활동비, 교육연구비를 확충하고 학생들의 학생복지 정진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학 재정 확충, 그리고 이 교육시설 환경을 또 선진화시키고 개선하는 이런 역할, 그리고 또 학생들의 안전관리, 이런 안전을 또 총괄 책임을 맡은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또 중앙부처 등의 이제 대외 협력 업무, 이런 업무들을 두루 맡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제 구급 공무원으로 시작해 교육청, 교육부, 국무총리실 또 국립대학을 두루 거치시면서 이 현장 실무와 행정 이론을 겸비해
인사와 행정감사 분야의 전문가 또 그리고 행정의 달인으로 통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또 심지어 근무하는 기관마다 팬클럽마저 조성될 정도라고 들었는데 이것이 가능하게 된 국장님만의 또 행정 철학 어떤 것들이 또 있을까요? 네,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저는 늘 현장 중심의 네. 현장 중심의 행정을 하고 또 감동 행정을 하고 또 행정은 늘 혁신을 하게 되고 또 적극적인 홍보, 소통 행정 그리고 이 즐거운 직장 만드는데 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좀 더 이제 풀어서 설명을 드린다면 첫 번째는 이 현장 중심 행정인데 이 모든 정책의 해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장에 생생한 현장이 살아있는 현장 중심의 행정을 저는 늘 중시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 감동 행정입니다. 이 사람을 감동시키면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감동 행정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학생, 학부모님 등 국민들에게 대학의 강점과 위상을 적극 홍보해서 궁금증이 없도록 하는 소통 행정. 네. 그리고 네 번째는 직원들의 혁신 포럼이라든지 또는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교육 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이런 지속적 혁신 마인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누구나 오고 싶고 또 근무하고 싶은 이런 즐거운 직장을 만드는데 저는 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무 직원들, 현장에 있는 실무 직원들의 사기 진작이라든지 또는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이런 쪽에 제가 늘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아까 팬클럽 이런 이야기로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언급하신 대로 이제 공직 생활을 하신 지 40년째 접어들고 계신데요. 자, 그동안의 경험이 목포대학교와 우리 지역 발전에 어떤 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현재 국립목포대학교가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사회 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해서 올해 초에 지역 사회와 더불어 세계로 미래로 도약하는 국내 최고의 지역 거점 국립대학을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6대 추진 전략과 15대 세부 실천 과제를 만들었습니다. 네. 이를 자세히 제시하는 우리 비전 전략 목표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네.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목포대학교 종합발전계획의 큰 틀인 혁신적 대학 특성화, 대학 특성화 과제부터 마지막 과제인 지역사회 기여와 지역 인재 양성과 평생교육의 과제까지 하나하나 주도 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총장님을 도와서 여러 교수님들과 직원들과 함께 제가 가진 이 정책 추진의 노하우와 중앙정부의 노태우크를 활용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서 문득 궁금한데요. 국장님이 공직에 몸담게 되신 계기는 또 어떤 건가요? 네, 저희 참 아픈 그런 과거였습니다. 제가 아버님이 제 1살도 되기 전에 타계하시고 어머님도 15살 때 중풍으로 쓰러지시고 18살 때 돌아가심으로써 제가 이제 가정적 형편이 대학을 진학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고에 지역의 지방의 서상 상고라는 경남에 상고를 진학해서 장학금으로 이제 공부를 했고 그 후에도 이제 그 학창 시절을 주로 농사 일을 하면서 주경야독으로 고등학교까지를 보내고 그 후에는 이제 그러면서도 그 인문계 책을 고등학교 상고 다니면서도 인문계 책을 별도로 구입해서 별도로 낮에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밤에는 또 주산도 놓고 뭐 부기 공부도 하고 타자도 치고 이런 상업계 공부를 하면서도 또 새벽까지 인문계 책을 가지고 와서 공부를 하면서 그래서 제가 하루에
3시간씩을 잠을 자면서 네. 20시간씩을 매일 공부를 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지독하게 공부한 결과로 제가 그 정말 참 어릴 때부터 이 꿈이었던 그런 그 사관학교를 통해서 학비가 들지 않기 때문에 사관학교를 입학을 하는 그 시험을 최종 합격을 하고도 능망님이 걸려서 그래서 제 꿈인 그 사관학교를 통해서 장군이 돼서 국회의원이 되는 그런 어릴 때 이 꿈이 좌절되는 이런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 신세를 지면서도 제가 낙담을 한 바 있었는데 그래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눈에 번쩍 띈 그 신문에 서울신문에 구급 공무원 지방공무원의 그 시험 공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고문을 보고 얼마나 기쁜지 그래서 응시해서 우수한 성적으로 최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을 해서 그래 지금까지 줄곧 40년 공직을 해오면서 저희 인생을 이렇게 그 성공이라는 것이 다른 성공이 아니고 정말 어렵게 하나하나 한 단계 한 단계를 채워나가는 부족하면 채워나가는 이렇게 그 정상적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정상적으로 국가고등고시를 합격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렵게 그 주기자독 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박사기도 받고 고위공무원까지도 올라왔던 이런 부분이 정말 너무나 제 자신에게 그리고 주위 모든 분들에게 참 늘 감사하면서 그래서 고향의 농촌학교에 35년째 지금 저희 장학금을 지금 매년 그렇게 기백만 원씩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조봉래 국립목포대학 사무국장 모시고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요. 끝으로 이제 시청자분들과 또 지역민들에게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목포대학교의 우수한 교직원들은 학생 여러분들의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고 여러분을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그런 사회 맞춤형 우수 인재로 양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학생 여러분은 여러분이 세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의학과 전공 자격증 등 취업에 관한 기본기를 갖추고 목포대학교의 우수한 교육과정을 통해서 지역사회와 더불어 세계로 미래로 도약하는 그런 학생이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훗날 즐겁게 공부하고 좋은 결과를 이루었다고 생각되는 그런 시기가 오면 후배들에게 목포대학교 후배들에게 자랑스럽게 발전기금도 장학금도 기부하는 그런 아름다운 기부 문화도 만들어 갔으면 이런 바람입니다. 네, 이렇게 또 빼놓지 않고 목포대학교 학생들에게도 한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앞서 이 대학 내에서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사무국장이라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으로 역할을 좀 수행해 나갈 계획이신가요? 네, 사무국장의 역할이 이제 우선 대학의 교육 환경을 이렇게 좀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우선 대학 재정 확충을 이렇게 좀 많이 확충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그 대학 재정 확충이 바로 교수님들의 교육과 연구에 바로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들이 그 복지가 아주 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우선 저희 가장 큰 역할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목포대학교가 전남과 광주의 지역 학생들이 83%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 인재가 지역 주력 산업과 또 남도 문화예술 특화 산업에 적합한 그런 우수한 핵심 역량의 교육을 통해서 지역 기업과 기관의 취업을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해서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그런 선순환 체계를 갖추는데 힘을 보탤 겁니다. 끝으로 대학 발전 기금을 확충을 위해서 I love MNU라고 하는 I love 목포대입니다. 목포대는 이런 사랑의 릴레이 기부 캠페인을 벌여가지고 전국에 10만 명의 그 발전 후원 멤버를 구성을 해서 발전 기금을 아주 최대한 많이 발전 기금 많이 모아서 우리 국립 목포대학교가 국가적
인재를 우수한 인재를 많이 양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그런 계획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목포대학교의 이야기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더불어 이 세계로 또 미래로 도약하는 국내 최고 지역 거점 국립대학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시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